네.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바둑을 보실 건데요. 이거는 저희 온라인으로 배우시는 분께서 기보를 하나 보내주셔서 질문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질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둑에서는 초반의 상황을 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참고로 저에게 기보를 보내주시고 이게 문제도를 이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진 바둑을 보내주세요. 내가 왜 졌을까? 네, 근데 이긴 바둑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저도 이게 공부라는 거는 이게 뭐 즐거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괴로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가 즐겁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새빨간 거짓말이 아닐까. 네. 근데 이긴 바둑을 복귀할 때는 즐겁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공부 즐겁게 하시라고 저는 오히려 아이들도 그렇고요. 선생님들한테도 진 바둑을 복귀를 하는 것도 당연히 좋죠. 그게 맞죠, 사실은. 맞는데 이기던 지던 상관없이 복귀를 하는 게 낫고 꼬마애들한테는 이긴 바둑을 일부러 해줘요. 네, 꼬마애들은. 네. 그래서 이긴 바둑을 인바둑에서도요, 여러분들 지적받으실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이긴 바둑 중에서 항상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뒀고요. 자, 단수 치고, 자, 여기를 이제 이었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 강의에서 한 거 하나 복습 하나. 여기 두면은 어떻게 둔다고요? 네, 여기 두면은 끊거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는다. 자, 밀었어요. 또 는다. 자, 이쪽으로 막으면 단수 치고 둘 때 이거를 빠져나온다. 그렇지 않고 민다. 상대에게 일단 인정을 해주고 여기서 벌려서 모양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저번 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번 주는. 근데 이번 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신 거는. 그러면 요 간격이 들어가서 깰 수도 있는데 조금 빡빡해요. 그래서 요 경우는 이렇게 두셔도 돼요. 그러면 지키면 이쪽을 빠져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흙이 여기로 두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커 보일 수 있어도 실은 큰 집은 아닙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기를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네. 자, 항상 내가 잡히지 않을 정도만. 그러면 쫓아가도 다 도망치니까 나중에 받아야 되죠. 그러면 또 어떻게 둡니까? 네, 늘어요. 자, 그럼 막아야 되겠죠. 그럼 이게 몇 집일까요? 세 집. 하나, 둘, 셋.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줄인데 하나가 없으니까 9줄이에요. 27. 30집밖에 안 돼요. 바둑에서 보세요. 2, 4, 6, 8, 10, 11개를 투자했는데 30집이다. 큰 집 절대 아닙니다. 한 번에 13집밖에 안 되잖아요. 절대 큰 집 아닙니다. 자, 13개를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둬서, 물론 혼자 다 둘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3, 4개만 둬도 이미 60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이 나는 건 절대 큰 집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3, 3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두세요? 네. 자, 이 돌을 그 5급 정도 분들의 바둑에서 보면은 잡기가 너무 어려우세요. 자, 맞고, 자, 젖혔어요. 막았습니다. 막았더니 붙였네요. 자, 넘겨주면 안 되니까 늘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둬서 단수 치고 뭐가 되죠? 패가 됩니다. 자, 그럼 패가 되면 이거 누가 좋은 겁니까? 백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흙이 망한 거죠. 원래 백은 여기가 아무것도 없고요. 흙은 자기 집이에요. 내가 하나 뒀는데 상대도 하나 뒀어요. 그러면 누가 이득이에요? 서로 이득이 없죠. 네. 그러니까 본전입니다. 근데 패가 나서 백은 이게 잡혔다고 해도 본전인데 흙은 졌다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난리 나죠. 흙의 집이 모두 다 깨지면서 이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 3은 원래 두기가 어려워요. 이거 받는다는 게 여기서도 이제 막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어쨌든 또 흔히 맛이 나쁘다고 하죠. 집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 모양에 들어갔을 100번으로 두실 때 가장 승률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 100의 흙의 모양이 조금만 펼쳐지면 다들 그냥 커 보인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네. 요 제가 말씀드린 요 변 한쪽에서 생기는 집들은 늘어나는 게 한계가 명확해요. 네, 그래서 큰 집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양날개로 펼쳐져 있는 집이거나 뭐 혹은 그게 이런 모양이죠. 이런 집들은 빨리 깨러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커 보이는 것 뿐이지 큰 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요거 제가 설명서 사실 미리 드렸는데, 자, 어떤 이유냐면은, 자, 여기 늘었어요. 자, 늘었는데 상당히 따라 막았습니다. 자, 원래는 막은 게 굉장히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끊고 늘고 네, 이렇게 둬서 네, 요 모양을 제가 잊고 이렇게 막게 되면 아까 똑같은 모양이 생기거든요. 요 설명을 좀 미리 드린 겁니다. 자, 여기를 막았어요. 자, 바둑은 똑같은 모양은 안 나오는데 제가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어요. 약점이 두 개가 생겨. 그럼 어느 쪽을 이어야 됩니까? 네, 항상 높은 쪽을 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 끊으면 어떡하냐? 끊으면 어떻게 둬요? 이 돌을 버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갖는 이 심리적인 장벽인데, 이거를 내 돌을 버리는 거를 떨쳐내야지만 고수가 된다 이거죠. 이 돌이 어떤 돌? 요석, 패석. 네. 살아있죠? 살아있는 돌에 다닥다닥 붙었죠. 그러면은 끊어서 잡는다고 한들 요 돌은 몇 집입니까? 두 집, 네 집밖에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작은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돌을 버리지 못하니까 네, 이렇게 두게 되시는 거예요. 실은 이분이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은 여기 뒀을 때 끊었을 때 이 돌을 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즉 싸워야 되냐 이거를 버려야 되냐, 사부님 말을 듣다 보니까 이런 돌 싸우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싸웠죠. 근데 버려야 되냐 살려야 되냐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를 버리면 이렇게 집이 되잖아요. 요거 두 개를 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뭘 살려야 되는 거예요? 뻔한 거죠. 네. 그래서 실은 여기서 질문을 하셨더라면 네, 더 좋은 거고, 두 점을 실제로 버렸다고 하면 더더욱더 좋은 건데, 예, 여러분들께서 이제 1급이 되지 못하는 아직 그 심리적인 그 마인드가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실전에서 이제 상대분이 저희 100이 이제 저희 회원분이고요. 자, 이렇게 뒀는데 붙인 건 대학수예요. 왜 대학수냐면은 네, 일로 와서 공격을 해야 돼요. 항상 변을 먼저 두는 건데 변을 두지 않고 중앙부터 두게 되면은 자연히 이게 변을 뺏기게 돼요.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뭘 하게 돼요. 상대 돌을 잡으러 가게 되는데, 이런 발상이 굉장히 좋지 않은 발상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가 이제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흑의 입장에서 네, 어떻게 두시겠어요? 네. 자, 흑이 공격을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이 내가 차지한 데서 상대가 이렇게 대각선을 어깨 짚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가. 그럼 돌이 어느 쪽으로 오느냐입니다. 어느 쪽으로. 네, 돌이 높은 쪽으로 가야 돼요. 높은 쪽. 나오면 중앙으로 이렇게 씌어가요. 이런 식으로. 자, 씌우게 되면 또 안에서 이게 사는 것도 또 뭐 좀 싫을 수 있죠. 여기 베개 모양에 급소가 있습니다. 급소가 어디일까요? 네. 자, 여기 돌 3개 급소, 3개 한 가운데 나와 끊는 약점이 있죠. 네,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연결해서 집을 챙긴다. 자, 이때 말씀드렸죠. 변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중앙으로 둔다. 네. 이렇게 두시면 아주 안정적인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전은 여기를 높게 안 두고 여기 바로 뒀어요. 그러니까 백이 지키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이 기회를 잡았는데, 자, 오늘 요 바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이고
또 가장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백은 요 돌의 행마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요. 어떻게 보면 또 한없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바둑을 이제 보내주신 분이 3급 정도 기량을 갖고 계세요. 3급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또 수가 어려운 게 아니고, 역시 아까 이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의 장벽, 네. 이 심리적인 장벽을 걷어내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실은 단순해요. 자, 밀고 늘고, 자, 나오면 돼요. 이게 나오면 중앙으로 나오면서 이제 미생마가 아니게 되고, 요 돌을 공격을 거꾸로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두셨냐? 여기를 붙이고,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렇게 된 게.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됐어요. 이거 하고, 자, 이렇게 된 바둑하고, 자, 이 바둑하고, 자, 밀고 늘고 이렇게 된 거고, 자, 시각적으로 좀 차이가 정반대 아닙니까? 완전 정반대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못 둬요, 100으로. 100으로 잘 못 두세요. 왜 그런가요? 아까워하니까. 뭘 아까워하죠? 밀어 떼주면 여기 집 생겨주는 게 아까워하니까. 자, 5급, 7급 이 아래 분들은 나의 돌이 잡히는 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다 살리려고 해. 그리고 3급 정도 분들이라면 상대가 집이 생기는 거를 너무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수를 못 떠주는 거예요. 하지만 1급 이상의 고수가 되면 달라지죠. 자, 여기 집이 생겨도 바둑판은 넓고 집 날 때는 많이 있다. 그러면서 내 약한 돌을 먼저 지키는 거죠. 자, 7급 이하 우리 좀 하수들은 돌이 잡히는 거에 그걸로 이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돌을 잡고 사는 것밖에 안 나오죠. 3급 언저리 중급자분들은 상대의 집의 개념으로 가니까 집을 만들어주는 수들을 못 두고 또 이거에 또 목매달고. 근데 고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돌의 안전에다가 모양으로 판단한다. 내가 큰 모양을 갖고 있으면 유리하다. 작은 모양을 갖고 있으면 불리하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돌의 강약을 먼저 더 따진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아무 때나 뭐 두는 건 아니고요. 뭐 백이 뭐 천사같이 이렇게 둘 필요는 없죠. 다만 지금 어떤 상황? 내 돌이 약한 상황. 내 돌이 약하면은 상대 모양 뺏으러 가면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지금 상대 돈 버는 거 배 아프다고 그거 뺏으러 간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몸이 약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일단 다 잊어버리시고 안전하게 몸을 추스리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 건강을 찾은 다음에 집을 챙기거나 혹은 상대를 공격하거나 이게 전환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둑을 급하게 둔다 이런 말씀 들으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이런 수들을 안 두는 거예요. 못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둑에서도 이분이,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두셨는데, 자, 중앙에서 우리가 여기 두다 보니까 여기가 더 좋아 보여요. 계속 늘어줘야 되는데, 늘어주면은 내가 계속 이제 쫓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굉장히 무리수예요. 굉장한 무리수입니다. 근데 저 돌을 왜 이제 무리수인 건 알겠는데, 왜 무리수냐, 이거 응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거를 100% 확실하게 응징을 한다면 굉장히 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응징을 할까요? 자, 여기서 지금 붙이고 젖히고 이수를 생각하셨다면은 실패예요. 자, 왜 실패일까요? 자, 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단수 치고 두고 나오면 둘 때 여기에 둬서 기본적으로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가 되죠. 네. 일단은 흙이 좋지는 않은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 됐다고 실전이 요건데요. 실전이 이렇게 된 모양인데, 이렇게 되었다라고 가정하고, 이미 흙은 좀 괴로워집니다만, 흙은 침착하게 둔다면 이런 거예요. 단수 치고
네, 있고 이쪽을 막으면 네, 두고 한 점을 이제 치고 넘어가면 자 먹여치고 그러면은 요게 남죠. 끊는 수가. 네. 그러니까 이 아무리 위기 상황이고 잘못 두었다고 해도 침착하게 두면은 항상 그 와중에서도 좋은 수가 있는데 내가 너무 망했다 이럴 때 그냥 흔히 얘기하는 멘붕이 와서 정신줄이 나가서 우다다다 빨리 두시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흙이 당했다라고 해도 기회가 있는 건데 실제는 요거를 안 하는 바람에 더 망해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어쨌든 흙이 잘못된 거고, 자, 약한 돌에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백의 무리수를 응징하는 게 난이도가 높아요. 왜 높냐? 여기만 쳐다봐서 그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항상 바둑은 고수가 될 때 어디를 보셔야 돼요? 네, 그 옆에를 보셔야 돼요. 옆에를. 옆에 얘가 어때요? 지금 변변치 않죠? 자, 공격하는 척 합니다. 한 점 들어갔는데 이걸 생으로 버린다? 그럼 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가야죠. 나갔어요. 자, 밀었습니다. 백은 나가야죠. 나갈 때 여기 탁 틀어 막으면 네, 보시다시피 백이 잡히게 되죠. 자, 여기 이런 데서 그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망했다라는 건 무슨 상황? 첫 번째, 미생마가 된 상황. 두 번째, 갇히는 상황. 요 중에 하나만 돼도 망했다는데 이게 두 개가 지금 합쳐졌어요. 네, 지금 이거죠? 합쳐졌어. 그러면 백은 잡히기 직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바둑에서 이게 조금 묘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 뒀어요. 여기를 두고 옥집 되면 안 되니까 여기 뒀습니다. 네, 여기를 두고요. 자, 여기 약점을 찔렀어요. 자, 이럴 때인데 여러분들이 다 내가 맨날 다 이긴 바 여기서 졌다고 맨날 말씀하시는 분들 꼭 어디서 실수를 하냐? 꼭 여기서 실수를 해요. 꼭. 무슨 실수냐? 아무리 봐도 다 잡은 것 같거든요. 실은 다 잡은 거는 같은 거죠. 그런데 바둑의 이 수는요, 대마불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외로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잡으러 가시면 끊고 지켜야 될 때 이쪽이 끊기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잡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럴 때. 그래서 이럴 때 잡으러 가지 마시고 그냥 이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를 두면 또 여기를 둬서 네, 살긴 합니다만 네. 자, 바둑에서 물론 돌을 잡으면 제일 좋죠. 하지만 그 돌 잡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둑에서 망했다라는 거는 실은 두 가지다. 갇히는 상황, 미생마가 된 상황. 갇혔으니까 얘는 망했잖아요. 근데 너무 얘를 구서로 몰았고 너무 그냥 핍박을 하면은 네, 흔히 얘기하면 문다 그러죠. 네, 고양이도 문다. 네, 쥐가 고양이를 문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참고 이거 잡으러 간다. 그럼 뚫려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약점. 바둑의 약점은 두 가지예요. 만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어서 요 자리. 한 칸 사이에 여기 있는 요 자리. 그러니까 요 자리에 약점이 남아 있는 한 돌을 잡기가 절대 쉽지가 않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바둑에서 이제 보시면 우선 첫 번째, 버리는 돌은 일성에 가까운 쪽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폭이 얼마 안 되니까. 중앙돌을 지키고 살리셔야 된다. 이쪽이 흙이 강한 돌이죠. 강한 돌이에요. 강한 돌 쪽은 상대가 먹으라고 하고 약한 돌로 흘러가야 되는데 약한 돌로 두게 되면은 얘도 강하고 얘도 강하고 나만 혼자 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무리수가 나오죠. 물론 이게 응징이 되고 안 되고는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입니다만 응징이 이렇게 백이 이렇게 뜻하지 않은 행운을 얻었습니다만 바둑 실전에서는요. 그거는 운이 좋은 거지 뭐 매번 그런 운이 또 좋으란 법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바둑을 항상 내 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수로 두려는 여유 있는 대국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네, 그 부분을 마무리 짓고 이 강의는 마치겠습니다.